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꼭 후회할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할 때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듣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맞는 말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있습니다. 그때 그 말 들을 걸. 근데 그때는 왜 안 들리고 나중에야 이렇게 후회할까? 이제 오늘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이거 체크하자.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 나중에 그때 당시 몰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얘기 어떤 거 있으세요? 막 대표적으로 막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러는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님 젊었을 때 이렇게 막 여행 모시고 다녀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라. 왜냐하면 너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면 여행도 못 다니시고 맛있는 거 사드려도 잘 맛있는 줄도 예전처럼은 이제 모르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아주 이제 연세 많으시게 되면.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런 게 이제 제일 사실 와닿는 얘기고, 막 피부 좋을 때 관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빠지면 돈 진짜 많이 든다 이런 거. 간단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이제 흘려들으면 나중에 후회할까?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영양가 있는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한 인연한테는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 하는 경우들 많죠. 지난번에 이제 너무 뜬금없이 어떤 이제 그 후배한테 너무 선배님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뜬금없는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낮에. 그래서 제가 이따 뭐라고 답장을 보냈나 하면, 혹시 낮술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막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문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소원했던 어떤 후배가 갑자기 이제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그 후배와의 인연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으로. 대단히 이제 가성비가, 물론 이제 그 후배가 가성비 높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걸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마웠는데, 이런 어떤 이제 안부를 정말 끊이지 않게 묻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도 아무리 가까워도요, 서로 바빠갖고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당연히. 한번 멀어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다시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특히 나한테 이제 고맙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이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안부를 묻는 거 이제 신경 쓰시고요. 내가 뭔가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하면 연락을 특별히 안 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별로 미련이 남지 않는데, 나한테 누군가가 너무 고맙게 했는데 내가 안부를 전하지 않아서 사이가 멀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고마운 인연들한테는 지금 얼른 이제 연락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타인은 내게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걸 항상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은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 있으세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혼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누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래요. 누가 파혼했다고 그래요. 누구랑 회사에서 갈등 심해서 누구 하나는 지금 나가게 생겼대요.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내 일을 팽개치고 막 정말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쏟고 흥미로울 일인가? 그냥 그런가 보다 말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면서 그냥 어머어머 그랬대? 이 정도 하고 말면서, 왜 우리는 나한테 있던 어떤 치부가 남한테 이제 밝혀지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러니까 뭔가 좌절이나 실패에 대해서 남들이 알게 되면 정말 남들이 오로지 그 생각만 하면서 그 얘기만 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지,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남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대단히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면 별로 관심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나한테 그만큼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남의 눈 의식 안 하고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발레가 배우고 싶으면 지금
되고 정말 살이 많이 쪘는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얼음발레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고, 내가 아무리 대기업 출신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퇴직하고 나서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집 앞 빵집에서 알바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혹시 아는 어떤 그 회사에 있었던 후배들이 볼까봐, 아니 보면 어때요? 그렇게 별로 관심 없어요. 아, 퇴직하고 나서 저런 일 하시는구나, 그러겠죠. 이거 정말 실화예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보고도 막 소문낼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관심 없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다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스탠바이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늘 정돈된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겠다, 시험 공부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방 청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책상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공부할 시간 별로 없고,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학교 때 많이 겪으셨죠. 누구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슨 보고서 써야 되면 일단 막 컴퓨터 앞에 막 정리하고, 괜히 이제 쓰기가 엄두가 안 나니까 뭐 폴더 정리하고 자료 찾는다고 뭐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 다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주변을 정돈하고 늘 정리정돈이 다 된 상태는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게끔 스탠바이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해놓지 않으면 정작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네 못하네 그런 거 이제 관찰하는 거, 뭐 평가하는 거 별로 필요 없고요. 일단 그 사람 책상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책상이 엉망진창인데 일을 잘한다? 이런 거는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오만 쓰레기통처럼 환경 해두고 일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방, 책상 위, 컴퓨터 폴더 이런 정리가 완벽한지 내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래야 기회가 자주자주 옵니다. 좋은 기회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사람 정리, 뭐 돈도 이게 정리하는 거, 이런 것도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리 못해서 뭐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부정적인 영향 받는 거 좋은 기회 날리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될 거고요. 돈 같은 경우도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적겠죠. 그런데 실제로 돈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게 뭐 부채가 많다 이러면은 그거를 이유를 생각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탁탁 정리를 하고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어떤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늘 정리가 돼 있는 상태, 그래야지 이제 마음속 머릿속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기회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도 주변 정리가 잘 안 돼서 사람, 돈, 뭐 환경 이런 정리가 다 안 돼 있으면 내가 요즘 좀 복잡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주변 정리 하시자고요. 자, 네 번째, 발등 찍는 말 금지. 나중에 꼭 후회하죠. 이런 말들은. 그 유튜브 짧은 이제 클립 보고 있는데 거기에 미운 사람은 그 미워서 어쩔 줄 모르겠으니까 그냥 확 사랑을 해버린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앞뒤가 다 잘라진 그 클립만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나? 그런데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차라리 이제 싫은 사람은 차라리 뒷담화를 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느니 오히려 이제 뭐 아예 칭찬해버린다. 어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연예인도 이제 그 유튜브 클립을 봤는데 막 본인이 너무 짜증나니까, 누구 때문에 너무 짜증나니까 야, 참 아름답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느낌, 괜히 연예계에서 탑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탑을 찍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로 자기 발등 안 찍는 거죠. 말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패가망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거,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입으로 결코 화를 부르지 않는 말버릇이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차라리 이제 사랑하고 말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으로 어떤 그런 후회할 만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궁금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떻게 후회하냐면 나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냐 이런 얘기를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들어요. 막 기업 강연에, 유튜브 촬영에, 편집에, 그리고 뭐 다른 뭐 기업 사복, 칼럼에 뭐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세미나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왜 그렇게 일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끊임없이 궁금해해요. 저는 세상을 너무 궁금해해요. 그리고 궁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잠도 많이 안 자요.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세상은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저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컨텐츠를 계속 개발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전해주고 싶고 저것도 전해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컨텐츠가 계속 개발이 되는 거고 이제 채널을 지속적으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는 실제로 요즘 이제 트렌드가 된다는 뭐 돈, 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콘텐츠도 거의 없죠.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어떤 성장하는 법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이 이제 직장인이 어떤 이제 부의 단계를 밟아가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스를 전해드리긴 하지만 그게 저희 메인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뭐 예능적인 요소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끊임없이 채널 운영자가 계속 세상을 궁금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해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궁금해하세요. 서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신문도 좋아하시고 세상이 궁금하면 신문 보게 되죠. 트렌디한 잡지도 보고 안 가본 데도 가시고요. 이왕 외식할 거면 평소에 안 먹어봤던 거 그런 거 주문해서 드셔보시고 좀 힘들고 낯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나를 성장시키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인생이 허무하고 해놓은 게 없는 것 같고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후회하지 않는 지금 안 하면 꼭 후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찝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것들로 소화시키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